자, 넘어갑니다. 이제 한 장 더 넘겼어요. 5번을 보면은, 이제 재개발 구역에 2분의 1 동매 이 상가입니다. 상가 지분을 도전해가지고 우리 수강생입니다. 수료생이고, 지금 이제 우리 학원에 예전에 그 영남 MPL 협회가 있습니다. 영남 MPL 협회장 조철현 대표가 낙찰 받아갖고 이제 법인 만들어서 자기가 낙찰 받고 수익을 낸 사례 그대로 이 가옵니다. 포온 거고, 요거를 또 이제 김동희 교수가 또 자기 책에도 실어놨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절반을 상가에 낙찰을 받아서 한 1억 정도 투자하고 한 3억 정도 벌고 세금 다 지해도 한 2억 5천을 벌었다. 그럼 괜찮은 거죠? 한 1년 반 만에. 자,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 사업자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그럼 저 같으면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만 매매 사업자하고도 이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법인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남 MPL 협회장이 이제 이 책자가 있어요. 이분도 책자가 MPL 책이 있습니다. 읽고 한데 한번 그거 놓은 책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매매 협상을 10억을 하는데 경매 감정가는 보통 보면은 11억이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건매로 팔겠다. 땅을 10억이다. 이러면요. 경매에서는 한 11억. 그 다음에 대출은 얼마입니까? 대출은 감정 얼마 해줄까? 감리평가서가 한 8억 5천. 그죠? 보수적으로 해줍니다. 요거는 이해가시죠? 11억. 지금 건매가 나 10억 꼭 내 손에 짜도 그게 10억입니다. 근데 경매 들어가면 한 11억. 그 다음에 은행 대출 감정해보면 한 8억 5천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할 때는 12억. 보상할 때는 10억에서 한 10억 해주니까 요새는 보상금 작다고 뭐 저게 담불하게다가 뭐 뺑기 칠하고 이런 거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랭카드 붙이고 와 보상금 작게 주나 이런 소리 하는 게 잘 안 보여요. 그게 이제 보상 감정은 한 12억. 그러나 이제 여기서 올려오는 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어찌 될까? 이게 내가 아파트 10억인데 주택이 2층짜리 양덕동에 10억인데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이제 사업식 인가하고 나면은 재감정을 하죠. 감정합니다. 감정평가. 그때는 조합의 눈치를 봐가지고 보통 종전자산 감정 가격은 한 9억밖에 안 합니다. 10억짜리를. 자기가 건매로 팔고 싶은 주택이나 2층 주택이나 아파트를 10억이다 하면은 감정은 9억 정도밖에 안 온다. 이해가시죠? 작게 준다. 조합의 눈치를 보고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에 현금 청사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신을 주공도 오는데 곧 지금 자 현금 청산하고 막 할 겁니다. 그럴 때는 내 아파트가 10억인데 10억 주고 산 건데 하면서도 이제 한 11억에서 한 12억 정도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그러는 건 아니고 대강 그런 흐름을 대강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인은 자, 요 보면 이겁니다. 2014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2014 06이 09에 003. 자, 봅니다. 공매나 잡아둔 거예요. 공매에서 이제 자기가 답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물건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 로그인 해가지고 한번 봅니다. 자, 공매. 그죠? 공매에 가서 물건 관리번호 넣고 검색을 하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왜 안 나옵니까, 이거? 아니, 물건 살 때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 한 칸 위에. 전체 누르고 하면 뭐든 나옵니다. 자, 나오죠? 자, 대강 내용에서 상가인데, 뭐, 6억인데 한 3억 4천억 팔았다, 이 말이죠? 6억짜리를 한 3억 4천억 팔았다. 자, 이러면은, 현금 청산하면요, 이 원래 이 책 보면 현금 청산은 6억 8천 됐거든요. 6억 8천. 대강 가시죠. 감정은 6억인데 현금 청산이 6억 8천 됐다고. 근데 자기는 3억 4천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그 갭이 벌써 3억 한 4천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낙찰 받은 거예요. 요거를. 저기 막 써놨죠, 지분을 낙찰받고 돈 버는 3억 버는 이야기 뭐 써놨다, 그죠?
자, 봅니다. 이제 공매에서 여러분 이를 보죠. 보다가 주로 뭐를 봐야 되나 그러면요. 자, 토지도 나오고 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공매는 우리가 공매 재산 명시가 이건 뭐고? 압류 재산인데 재산 명시가 지금 안 보이네. 좋습니다. 하여튼 땅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를 보죠. 이를 보다가 이 절반입니다. 감정서 보면은 요 상가에 여기 이제 절반쯤 되는 이런 상가입니다. 절반 부자 부동산 있네요. 그 절반 요 상가입니다. 지금 전자에도 눌러보면은 스카이브 눌러보면은 여기 이제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버린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와 버렸는데, 자 여기 이제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은 당연히 뭐 나오지 않겠죠. 토지가 뭐 안 나올 건데 그것들이 교재에 보니까요. 토지형 계열 눌러보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뭐 잘 보는 거 토지형 계열 눌러보면은 요거 뭡니까 이거? 정비구역. 정비구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 아파트가 우리 풍호동 진해 아파트가 있고 요 신을 여기 사파동에 무흥 아파트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 5층짜리 두 개 다 아파트인데 5층인데 토지형 계열 때 보면은 요 사파동 무흥 하나 3층 아파트는 정비구역 기타 정비구역도 나옵니다. 근데 풍호동 진해 풍호동은 정비구역 안 나와요. 같은 5층이라도. 그러면 뭘 찾아받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정비구역은 좋습니다. 그거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다면. 이걸 딸락하면은 이게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5층짜리 아파트를 앞으로 재건축이 되겠다 말겠다 해도 딱 토지형 보니까 정비구역 있다가 안 놓으면은 그거는 하자시 걸립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딱 봐가지고 정비구역이 나와야 돼. 정비구역이 항시 정비구역에 나오는 거 잘 보세요. 정비구역 그 다음에 뭡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여서 도정법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도의되지. 쉽게 말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와야 돼. 일단 나와야 도의된다.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도 보면은 정비구역에 찍힌 딱 땅이고 조금 길 벗어나니까 안 찍힌 땅이 있어요. 그럼 뭐 봐야 됩니까? 정비구역에 있는 땅이 기본적으로는 정비구역에 있는 땅이 좋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3종 일반 더 좋은 거죠. 3종 일반 더 좋은 거죠. 자, 이래가지고 요거를 삽니다. 요거를 감정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절반짜리 절반 상합니다. 절반 감정서는 있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삽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서 일 보면은 감정서에 분수가 있으면 뭡니까? 분수 지분이죠. 자, 이번 공부상 감정서에 보면요. 토지, 건물, 감정 명가서에 공고상에 분수가 나온다. 이런 마음속으로 저기 반쪽짜리 지분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저기 반만 놓거나 그래야지. 또 저기 전부 다 겸해 놓은 겁니다. 고면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빠무띠에 맞는 거예요. 지분이다. 그럼 지분은 또 뭐가 문제 딱 시간은 뭐가 생각합니까? 저거 3억 4천 5천을 받으면 돈을 맞춰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데 이게 또 문제죠. 자, 그래서 자기가 여기 도의되는가 싶어서 어디 가나 하면은 이제 정비구에 넣었으니까 조합을 찾아야 돼. 조합을 찾아서 이제 물어보니까 조합에서 이제 이제 조철원 대표는 옛날 경남은행 이제 이게 노조위원장 출신이 돼가지고 사람 대인 관계가 참 잘해요. 이게 옛날에 뭐 노조위원장 주로 뭐 합니까? 은행장하고 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섭외를 잘해요. 대하기 좋고. 그래 조합에 가도 그냥 안 갑니다. 항시 뭐를 들고 예를 들면 꽃감이라도 한 박스 들고 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조합장이 조합과 시할까? 놈들 오면 그냥 와서 뜯고 하는데 시키면 시끄럽고 뭐 막 그냥 피곤한데 죽겠는데 아이고 꽃감을 딱 한 박스에 들고 와서 좀 더 입쇼 크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나오죠. 그러면서 또 뭐 물어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 그래 나는 거창에 자기도 거창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화가 더 잘 되죠. 뭐 이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살까요 말까요 살았거든가. 그래갖고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서 물어봐야 돼. 조합에 정비구에 놓으면 조합을 찾아야 돼.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물어보면은 중격소나 이게 주택 재개발 조합이든지 조합이 어디냐 자 물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찾습니다.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매수인은 그죠? 3억 4천에 공매 2분의 1 지분을 입찰해서 낙찰받은 후에 경락잔금 대출을 78%. 그 옆에 신입이 있더래. 신입에 가서 물어보니까 낙찰받았다고 이런 물어보니까 거의 80% 주겠대. 80%. 그 신입이 왜 주느냐?
6억짜리를 여기 받았는데 여기에서 80% 해줘도 손해 날까 안 날까? 은행은 기본적으로 부실료 신이 안 나면 되는 거야. 안 띄면 돼, 돈이. 대출해줘. 은행이 만 됩니까? 신입이 되는데. 돈 장사는 되죠. 돈 장사는 빌려주고, 이자 높게 잘 받고, 횟수만 잘 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신입은 좀 이제, 우리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분해주지 마라. 이래가지고, 굳이 해주고 싶으면 본부 승인을 받아라. 귀찮죠? 본부 승인해서 뭐, 요거 설명해야 되고, 막, 요거는 지분이라도, 앞으로 현금 청산이 8억 좀 6억 8천 될 거고, 이렇게 설명 많이 모르니까, 그죠?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보통 지분 대출은 안 합니다. 안 하고, 해줄 데가 없는데, 그 인근에, 바운다리에 시내부 크면, 그 동네 잘 알죠? 저 동네 안에. 저 동네 안에서는 흔합니다. 들어가지고. 아, 저거는 얼마고 해갖고, 그 데이터 다 있고, 주주가 누구고, 뭐 다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80% 대출 받대요. 자, 그래서 대출을 받고, 그죠? 대출을 2억 7천을 받고, 취득세 포함해서 9,100이 투자가 됐는데, 2017년 1월달 현금 청산은 6억 8,500이더라. 그 6억 700짜리인데, 6억 700짜리인데, 현금 청산은 6억 8,500이더라. 자, 그럼 숫자가 요것하고 비슷하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좀 맞는 거죠? 한 10% 정도 감정가에서 한 10% 정도 좀 오름감이 들죠. 오름감이 됩니다. 자, 그래 됐으면 총 수익 현금 청산금에서 투자원가 취득세하고 이자하고 이리 뺄 경우에 3억 700이 벌었는데 여기서 수익률은 3억 700에 1억이 투자됐으니까 한 287% 되었고 아주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다. 그래서 항시 이런 거 볼 때는 땅에 가서 토지용 계획에 정비구역이 있는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파트도 마찬가지. 5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시골에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죠. 모르는데 딱 눌러보니까 정비구역이 나왔어.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줄여서 뭐라고요? 도정법. 도정법이 나오는가? 정비가 나오는가? 일단 그거를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법인은 2억 이하 법인세가 11%다. 2억 초과는 22%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개인 명의로 받았다 하면 본권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44% 양도세 부담. 지금은 77%죠. 10% 아직까지 해결 안 됐어요. 올해는 아마 77%도 갈 것 같습니다. 1년 미만이면은. 자, 그 다음에 요 봅니다. 요 조철은 대표가 쓴 책이 요겁니다. 나는 경매와 MPL로 노후 걱정 없이 산다. 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요 내용이 내용이고 요거를 또 우리 김동희 교수가 자기 책에도 또 옮겨놨더라 보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있네.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에서 건강 1구역, 그죠? 1구역 현금 청산을 하겠다. 당신 거는 분양을 안 하고 현금 청산을 했으니까 현금 청산하겠다. 그래서 그때 왜 그럼 현금 청산했더니 분양 안 하고 현금 청산했다 했더니 분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법인은 이쪽은 이제 MPL 전문 법이니까 빨리빨리 돈이 해결돼야 되지. 그거를 뭐 기다리고 할 시간 없었대요. 만약 개인 같으면은 이제 분양을 보통 받으면은 여러 투자가 한 여러 분양가가 한 아파트가 5억이다 하면 보통 시세는 얼마 되겠죠? 저는 보통 2배 계산합니다. 2배. 뭐 2배에서 3배 되겠지만 아마 2배 정도 한 10억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는 현금 청산을 그냥 선택했다. 자, 그래갖고 이제 토지주택공사에서 여기서 현금 청산 내역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있죠. 5억 8,3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현금 청산 명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쭉 이제 써놨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그래서 1억 기로 써놨네. 1억 투자해서 1년 4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 순이익이 났다. 법인세 세금을 다 제도 세율 22% 2억이 넘으니까 22% 계산하고 다 빼도 2억 5천 정도 1년 4개월 만에 2억 5천 순이익이 났다. 재개발 구역에서 지분을 잡아가지고 괜찮은 거다요. 자, 됐습니다. 그럼 6번 봅니다. 6번. 6번에 보면은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여기 이제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죠. 걸리는데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왼쪽 보면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구역 지정. 자, 여기 이제 딱 붙어야 돼요. 토지용 계획서에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할 때 정비 구역 아까 배웠다 그죠? 정비 구역 도정법. 이제 거기 딱 토지용 계획서에 보여야 돼. 그래야 이제 이제 출발이 되는구나 이겁니다. 그래 되고 나면 뭐합니까? 추진이 승인을 하고 조합설인가. 그래서 신을 우리 차원보 마리비가 신을 주고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할 때 요때 많이 오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요때 많이 오르고, 오를 때 요때 많이 올라요. 예를 들면 쭉 오르다가 그 다음에 보통 좀 꺼지는 게 아닙니다. 꺼지다가 지금 이게 여기 있죠.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다시 하거든요. 이게요. 재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감정이 돼가지고 여러 3억이다 이래가지고 비례율이 일반 분양이 없다 하면 그대로 3억이죠. 3억이다 하면은 여기에서는 조합 설립하고 요럴 때는 한 4억 5천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재감정 사업 시행 인가가 나가지고 이제 권리가액 산정할 때 그때 감정할 때는 아까 금액을 높인다 했는데 낮춘다 했습니까 지금? 이때 종전자산 요거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감정 다시 하거든요. 쫙 감정해서 이제 네 아파트는 얼마짜리다 이 답을 주는 거죠. 그때는 조금 10% 정도 디시가 되더라고. 그럼 요때가 이제 요때 여러분 사면 됩니다. 매입한 시점은 알겠죠? 매입 시점은 요 정도 한 9억 정도. 여기서 사면은 딱 맞다. 종전자산 가격에서.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는 금액이 좀 올라가 있고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사업신가 나가지고 이제 진짜 감정 평가할 때는 권리가액이 나오니까 그때는 보통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떨어질 때 그때 사는 것이 타이밍상으로는 제일 좋다. 또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바로 이제 2주 치거들하죠. 시간이 이제 바쁘게 움직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지는 언제 사모줬느냐? 추진이 설립하고 뭐 조합 설립하고 그때는 막 분위기가 들떠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 도입 대응해서 막 오릅니다. 뭐 2억짜리가 3억 되고 3억이 4억 되고 4억짜리가 6억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권리가액 산정하고 종전자산이 이제 평가할 때 재감정 평가할 때 그때는 보통 생각하는 수준보다 좀 쭉 떨어집니다. 조합 눈치를 보고 떨어진 가격 그거를 사면 좋아요. 그때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찾고 지금 신을주공 보니까요. 신을주공은 요때 많이 올라갔고 요 감정을 해서 관리처분계 인가가 지금 났거든요. 지금 2단계입니다. 현재 2단계고 2주 철거 동호수 추첨을 이제 다다음 달 할 거고요. 2단계입니다. 2단계인데 지금이 가격이 제일 저렴할 때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이제 2주 철거되면 착공이 돼야 되죠. 그 다음 일반 분양도 곧 지금 또 되고 준공 입주 청산이 될 겁니다. 되는데 지금은 조금 기류가 안 좋죠. 그죠? 예전보다 좀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7번은 이 책에도 뭐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창원시청 성산구에서 제작한 성산구에서 이게 구에서 이 발간한 책자입니다. 발간한 책자인데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봅니다. 도시 주거 환경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안전 진단한다. 그 여기에 안전 진단에서 많이 이게 그동안에는 좀 안 해준 쪽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안전 진단을 아까처럼 아까 뭐 있었죠. 뭐 프로테이지를 아주 높여 가지고 막 쉽게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은 이제 안전진단 통과되면은 프랜카드 붙습니다. 아파트에 안전진단 통과하려고 이제 막 추이라고 막 붙어요.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이 이제 자기 등기부의 건물 아파트 등기부 5층짜리 아파트 등기부의 정비구역 딱 이게 찍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요.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조합 설립인가. 그럼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막 등수등수합니다. 야, 조합 설립이 인가 됐단다 하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시 뭐 3억짜리가 4억 되고 5억 되고 막 그래요. 시끄럽고 막 그래요. 막 분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인가를 받아가지고 시행인가를 받고 이제 감정을 다시 합니다. 감정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업 인가 되고 나서 요때 이제 감정을 하죠. 감정할 때 감정평가사는 이제 조합의 눈치를 보고 해가지고 한 90% 이 종전자산 가격을 계산합니다. 자산을 해가지고 한 90%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양 있는가 비례율 뭐 곱해가지고 이제 권리가액 이게 이제 계산해서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액이 산출됩니다. 권리가 산출해 보면은 권리가액 산출하면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이제 아이고 내 거는 4억 주고 샀는데 3억밖에 안 되네 이래가지고 좀 대부분 서운해요.
내가 생각하는 아파트 가격하고 권리 가격은 보통 떨어지지 더 오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억 대기가 좀 서운하다 이러죠. 권리 가격 산정이 됩니다. 권리 가격 지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찾고 되고 그 다음에 뭐 동호수 추첨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통 우리 성산구에서 놓은 자료입니다. 아마 거의 뭐 전국이랑 비슷할 겁니다. 이게 뭐 프로테이지 몇 분을 쌓고 있는데 이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점 마시고. 자, 8번. 8번도 앞에 가고 대동소이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할 때 진행 절차도, 그죠? 기본 계획 수립하고 안전진단 통과. 통과하면 프랜카드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땅에, 집합 건물 등기부등 보면은 정비구역, 토지용 계획서에 보면 정비구역 딱 찍혀요. 찍기가 있고, 이제 정비구역 찍히면 좀 속도가 납니다. 그죠? 정비구역 찍힐 때까지는 안 찍힌 5층짜리 아파트는 잘 안 올라요. 그동안에. 보면 미적미적해. 이게 뭐 아직까지 바람이 없으니까. 정비구역 딱 찍히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쁩니다. 바빠요. 그 다음에 추진위 설립하고, 조합 설립 인가하고, 뭐, 시공사 선정하고, 막, 아파트 단지 보면 프랜카드 붙고 뭐 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 인가, 이제 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도 시청에서 내주고, 조합은 또 분양 신청도 받고, 관리처분 인가도 하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놓으면은, 자, 근데 여기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게 중요한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철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때 전세가 쌀까 비쌀까? 이 전세가. 자, 세입자가 그렇습니다. 나 돈이 얼마 없어요. 없는데 조합은 사업시인가 나오고 지금 요리요리한 아파트는 꾸진 아파트죠. 보통 한 30년 다 된 아파트입니다. 꾸진 아파트인데 관리처분 사업시인가 나오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들어가고 요 사이에 세입자들이 지금 방을 비워놓을 수 없잖아요. 소유자들이. 그래서 뭐 전세를 일단 놨습니다. 전세를 놨는데 가격이 싸다 말입니다. 싼 맛에 들어온다고. 관리처분 인가 나오고 또 철거하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 동안 걸리니까. 그래서 요때 전세 들어온 사람이죠. 그럼 뭐 세입자 중에서는 나 요때 전세를 1억 5천 줬다. 신혼부부가 여러 줬는데 딴 데 가니까 다 3억인데 돈은 작고 전세는 들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곧 뭐 저거 부숴가지고 저거 뭐 재건축한다 하더라. 저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가. 그럼 거기에서는 가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싸요. 보통 그 시세 한 반밖에 안 될 거라고 내가 볼 때. 그러면 싼 맛에 또 들어간다고. 그럼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고 2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산지가 들어간 지가 2년 넘은 사람이 있을 거고 2년 안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전세를 2억을 다 주는데 얘로 다 못 받고 놓았다. 든지 여러 가지 뭐 전세권 설정했는데 그게 돈도 안 받고 시설이 철거됐다든지 이리 됐을 때는 이제 보호가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시점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전에 들어오면은 좀 임차인의 혜택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전세권이 날아가든지 등기부에 건물이 부사피면 전세권 날아가죠. 사실은 실제가. 그래도 이제 그거는 조합에다가 시행사 이런 데다 청구를 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또 분양 호스트인데 또 역을 할 수 있는 도정법에 그런 법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임차되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주택장법은 보호가 되는데 인가 후에 되는 거는 보호가 안 된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다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임차라는 거는 좋은데 인가가 되었는데 그 뒷날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 이거는 이제 2주 철거도 가깝지만은 이건 안 좋다. 그래서 D대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전에 임차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